요즘 잠이 자주 깨시나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고 그 뒤로는 다시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시나요? 낮에는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전엔 좋아하던 드라마도 이젠 재미가 없으신가요? 혹시 이런 변화가 단순한 우울함이나 나이 탓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심각한 위험 신호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30년간 노년기 우울증과 기억력 저하를 연구해온 신경심리학 박사 김정우입니다. 제가 대학병원과 연구소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기분이 자꾸 가라앉고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진다는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변화가 단순한 기분 문제나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치매로 향하는 뇌의 구조적 변화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울증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울증과 치매가 같은 뇌의 손상에서 시작된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당연한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시는데 사실은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제대로 알아차리고 관리하면 치매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그냥 지나치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뇌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기관이니까요. 오늘은 이 기분의 신호가 어떻게 뇌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이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6가지 경고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은 주변 가족 중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만난 72세 김영자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김영자님은 평소 굉장히 밝고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고 경로당에서 친구들 만나 화투도 치시고 손자들 돌보는 것도 즐거워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밥맛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음식을 보고도 한두 숟가락 먹다가 그만 내려놓으시고 잠도 잘 오지 않아 새벽마다 몇 번씩 깨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가족들도 여름이라 입맛이 없으실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3개월 만에 체중이 무려 7kg이나 빠지고 아무 일도 하기 싫어하시면서 하루 종일 방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좋아하시던 손자들이 와도 별 반응이 없고 경로당 친구들이 전화해도 나가기 싫다고 하시고 산책도 안 나가시고 텔레비전도 안 보시고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기만 하셨대요. 가족들이 처음엔 단순히 기분이 우울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수도 줄고 표정도 없어지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검사 결과를 자세히 보니 김영자님은 단순한 우울이 아니었습니다. 뇌 영상 검사에서 작은 혈관들이 여러 곳 막혀 있는 게 발견됐고 이게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생긴 노년기 우울증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혈관성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 방치했다면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2배는 물론이고 3배까지도 높아졌을 겁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수면 리듬을 바로잡고 규칙적인 식사와 가벼운 운동, 그리고 사회활동을 조금씩 다시 시작하면서 상태가 크게 호전됐습니다. 지금은 다시 활기를 되찾으셨고 기억력도 예전에 80% 이상 돌아왔습니다. 경로당도 다시 나가시고 손자들과도 즐겁게 놀아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도 지금 이런 변화를 겪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자님처럼 초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만 그냥 넘기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올백 새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치매와 직접 연결되는 우울의 신호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갑작스러운 불면입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새벽에 자꾸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험 많으시죠?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잠이 줄어든 게 아니라 실제로는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흔한 첫 신호입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고 그 뒤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안 오는 거죠.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계속 피곤하고 졸린 상태가 이어집니다.
한국노인정신건강연구소에서 2023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면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42%가 우울증 초기 증상을 함께 보였습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뇌가 제대로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깊은 잠, 렘 수면이 줄어들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72세 김영자 님도 처음엔 새벽마다 깨는 불면이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나서 나중에는 매일 밤 깨게 됐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수면제만 늘리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규칙적인 패턴을 만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15분 이상 쬐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분비되어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아침 햇빛이 이 호르몬의 리듬을 맞춰주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오히려 기억력 저하와 혼동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는 장기 복용하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으니까 꼭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적정량만 복용하셔야 합니다. 요즘 밤에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두 번째 신호는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입니다. 밥맛이 없어지고 식사량이 줄면서 체중이 갑자기 빠지는 건 단순히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뇌의 에너지 회로가 약해진 신호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는 20%나 쓰는 거죠. 그만큼 많은 영양이 필요한데 영양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기능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3개월 이내에 체중이 5kg 이상 감소한 경우 치매 위험이 1.9배나 높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뇌의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제가 만난 69세 한정숙 님도 3개월 동안 무려 10kg이나 빠지셨는데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죠. 당시에 빨리 개입하지 않았다면 뇌 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됐을 겁니다. 한정숙 님은 처음에 입맛이 없어서 밥을 조금만 드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식사를 건너뛰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체중이 빠지니까 기운도 없고 기운이 없으니까 움직이기 싫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근육량도 급격히 줄어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셨고요. 이럴 때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단백질 위주로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처럼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음식을 매 끼니마다 한 가지씩 꼭 포함해보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꽁치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식사를 거부하시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면서 낙상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낙상은 노년기에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한번 넘어지면 회복하기 어렵고 그 후로 활동량이 더 줄어들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최근에 입맛이 줄거나 체중이 갑자기 빠진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의욕 저하와 무표정입니다. 예전엔 좋아하던 취미 활동도 이젠 하기 싫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는 변화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드는 거죠. 이런 감정의 평탄화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2021년에 보고한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무표정과 의욕 저하는 전두엽 위축과 관련된 치매 전단계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의 가장 앞쪽에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세우고 감정을 조절하고 판단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약해지면 점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75세 박정호님은 평소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즐기시던 분이셨습니다. 주말마다 공원에 나가서 풍경화를 그리시고 문화센터 그림 강좌도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붓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그림 그리러 가시라고 권해도 귀찮다고만 하시고 물감이며 붓이며 전부 장롱 깊숙이 넣어두셨어요.
나중에 검사해보니 인지 기능 저하와 함께 전두엽 위축이 확인됐습니다. 이럴 땐 하루에 한 가지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실천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 10분 하기, 신문 한 면 읽기, 손자에게 전화 한 통 하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뇌의 도파민 회로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의욕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냥 의욕이 없을 뿐이라고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넘기시면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의욕 저하는 우울증의 핵심 증상이고 우울증은 치매의 강력한 위험인자니까요. 요즘 예전처럼 즐겁게 느껴지는 일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 신호는 의심과 성격 변화입니다. 갑자기 배우자나 가족을 의심하거나 예전엔 안 그러시던 분이 의심이 많아지고 예민해지는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숨겼다고 의심하거나 자식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거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죠.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뇌의 특정 부위, 특히 전두엽과 측두엽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서 2020년부터 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의심형 우울 증상을 보인 환자 중 40%가 3년 이내에 치매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비율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입니다. 의심 증상이 있다는 건 이미 뇌의 현실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거든요. 78세 윤혜남님도 가족들을 의심하면서 대화조차 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밥에 독을 탔다고 의심하고 아들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배우자가 자기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믿으셨어요. 가족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으시고 점점 방에만 틀어박혀 계셨습니다. 뇌 영상 검사를 해보니 전두엽 위축과 함께 작은 뇌경색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런 경우엔 가족 간 대화 시간을 늘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걸 억누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비난하거나 화를 내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니까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로 접근해야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잘못된 믿음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그렇게 느끼시는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괜한 의심이나 서운함이 잦아지신 건 아닌가요? 다섯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 소홀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과 치매의 공통된 뿌리입니다. 혈관이 막히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뇌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든요. 뇌세포는 산소와 포도당이 5분만 공급되지 않아도 죽기 시작합니다. 큰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오지만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막히면 서서히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기억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함께 떨어집니다.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노인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정상보다 2.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높다는 건 혈당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작은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70세 최영수님은 당뇨 진단을 받고도 약을 잘 안 드시고 단 음식도 계속 드시고 혈당 체크도 몇 달씩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기억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됐어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고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약속 시간을 자꾸 잊어버리고 결국 검사를 해보니 뇌의 여러 곳에 작은 경색들이 발견됐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은 흔적들이었죠. 정기검진과 꾸준한 약물 복용 그리고 식단 관리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당뇨약, 혈압약은 증상이 없어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꼭 드셔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기분 변화와 집중력 저하가 함께 오니까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시고 수첩에 기록해 두세요. 최근에 혈압이나 혈당 체크는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사고나 낙상 이후의 변화입니다. 머리를 다치거나 넘어진 후에 우울감이 깊어지는 경우 이건 단순한 심리적 충격이 아니라 전두엽 손상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한 번의 낙상이 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젊을 때는 머리를 부딪혀도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 들면 뇌가 조금씩 위축되면서 뇌와 두개골 사이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충격에도 뇌가 더 크게 흔들리고 작은 혈관들이 터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국립재활연구원에서 2019년부터 3년간 추적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머리 외상이 있는 노인의 35%에서 1년 이내에 우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외상 후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치매로 이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76세 이문자님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머리 뒤쪽을 바닥에 부딪히셨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 뒤부터 식사 의욕이 뚝 떨어지고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가족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뇌 CT 검사에서 작은 출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출혈은 이미 멈췄지만 그 부위의 뇌세포들이 손상되면서 기분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준 거였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많이 회복하셨지만 늦게 발견했으면 치매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튼튼한 신발을 신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슬리퍼나 굽 높은 신발은 피하시고 발을 감싸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집 안에는 화장실이나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러운 곳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밤에 화장실 갈 때를 대비해서 센서 등도 설치하면 좋습니다. 머리를 부딪힌 후 3개월 이상 기분 저하가 이어지면 꼭 전문가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에 넘어지거나 머리를 부딪힌 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6가지 신호를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미리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제 이 신호들을 예방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생활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수면 리듬을 지키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뇌의 회복 리듬이 안정됩니다. 우리 뇌는 일정한 패턴을 좋아하거든요. 잠자는 시간이 오늘은 10시, 내일은 12시, 모레는 9시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면 뇌도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생체 시계가 엉망이 되는 거죠. 저녁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몸 안의 생체 시계가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 수 있지만 2주만 꾸준히 하면 몸이 적응합니다. 자기 전 1시간 동안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늦은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하니까 20분 이내로만 제한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점심 먹고 졸리면 1시부터 1시 20분까지만 자세요. 알람을 맞춰놓고 정확히 20분만 자는 게 중요합니다. 30분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빠져서 일어났을 때 더 피곤하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창문을 열고 햇빛을 얼굴에 15분 이상 쬐세요. 그러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오늘 아침에 햇빛을 얼굴에 비춰보셨나요? 두 번째는 뇌 자극 활동을 유지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언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게 해마 기능을 자극합니다. 해마는 기억을 만드는 곳인데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뇌세포가 계속 활성화되고 심지어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훈련하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는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평소 역사책만 읽으셨다면 과학책을, 소설만 읽으셨다면 수필집을 한번 읽어보세요. 외국어 단어를 하루에 5개씩 익혀보는 것도 좋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든 상관없어요.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발음해보고 문장을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신문을 읽을 때도 그냥 읽고 넘기지 마시고 읽은 내용을 가족에게 설명해보세요. 무슨 기사를 읽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기 생각은 어떤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의 언어 중추, 기억 중추, 논리 중추가 모두 작동하면서 훈련이 됩니다. 십자말풀이나 스도쿠 같은 퍼즐도 좋고 바둑이나 장기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쉬운 활동만 반복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항상 조금씩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뇌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 새로운 단어 하나 외워보실까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와 단백질 보충입니다. 단백질은 뇌 신경세포의 에너지원이고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 유지에도 꼭 필요합니다. 한 끼를 거르거나 식사량이 불규칙하면 뇌가 필요한 영양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단백질이 없으면 포도당 대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을 매 끼니마다 한 가지씩 포함해 보세요. 아침에는 달걀찜이나 두부조림, 점심에는 생선구이,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식으로요.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꽁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생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국이나 찌개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김치도 살짝 씻어서 드세요. 튀김이나 삼겹살은 일주일에 1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해주거든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같은 색깔 있는 채소를 다양하게 드세요. 오늘 식사에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 있었나요? 네 번째는 알코올을 절제하는 겁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올려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우울감을 더 악화시킵니다. 알코올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술을 마시면 처음엔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로토닌이 고갈되면서 오히려 더 우울해집니다. 특히 독한 소주나 위스키 같은 술은 기억력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혼자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그 대신 가족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녹차, 국화차, 대추차, 생강차 같은 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녁 시간에 술 대신 차를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차를 마시면서 클래식 음악이나 명상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하루에 술잔 몇 잔이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말을 듣고 이해하고 반응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우울과 기억력 저하가 함께 진행됩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뇌도 점점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하루에 1번이라도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10분만 통화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서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화투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체조를 하거나 뭐든 함께하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모임도 많으니까 관심 있는 주제의 모임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을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집에만 계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 인사를 건네보셨나요? 이렇게 5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는데 생활을 조금만 조정해도 치매 위험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수면 시간부터, 내일은 단백질 식사부터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뇌가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이고 치매로 가는 첫 단계일 수 있습니다. 잠이 자주 깨거나 입맛이 떨어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만성질환 관리를 소홀히 하고 낙상 후 기분이 계속 가라앉는 이런 변화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치매 위험이 2배, 3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당연한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시는데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나이 들면 기분도 우울하고 기억력도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병적인 변화입니다. 뇌는 조기에 개입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을 방치하면 뇌의 해마가 위축되고 전두엽이 손상되고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서 치매가 시작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게 되고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요양원에 가거나 집에서 누워만 지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수면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고
새로운 뇌 자극 활동을 지속하고 술을 절제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이어가면 뇌는 다시 회복력을 되찾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울감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다시 활기를 되찾고 취미 활동을 즐기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은 이겁니다. 내 하루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뇌는 안정감을 느끼고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6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고 7시에 단백질이 든 아침을 먹고 10시에 친구에게 전화 한 통하고 낮 1시에 20분 낮잠을 자고 저녁 6시에 식사하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이 리듬만 2주간 유지해도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초기에 가족이 먼저 눈치채야 하는 행동 변화 7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못 느끼지만 가족이 보면 알 수 있는 미세한 신호들이 있거든요. 문 열고 나갔다가 왜 나왔는지 잊어버리는 것,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약 먹는 걸 자주 잊어버리는 것,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면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신호를 경험하셨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들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감사합니다.